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 정도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이었고 반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가 1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70억 정도 매수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5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코스닥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130억 정도 빠져나왔고요. 일단 양지수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2600선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좋은 분위기로 어제에 이어서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지금 이제 한번 상승을 하다가 꺾였던 지점을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평소에 횡보하던 그 구간 중간 정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더 받아가지고 2650선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특정 이상 주가 아래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2500선 수준이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좋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1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합쳐서 2조 가까이의 수급을 지금 단기간에 좀 넣은 상황인데요. 이게 특수한 이제 효과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지 일단은 옵션 만기 다음 날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았을 때 지금 다음 주에는 또 빠지면서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너무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금융 투자가 빠지면 내려갈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7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전날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제 5천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워낙 큰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매수 없었고요.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크게 매수 없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99포인트, 900포인트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점도 높아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쐐기형 수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 한번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뚝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테마의 상승을 타고 반등을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전처럼 좀 공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돼도 이 수준에서 크게 뻗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올라갈 구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33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0.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받쳐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지는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은 특정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고점에서는 꾸준히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조금 이제 부합 수준입니다.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일단은 0.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큰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전달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지금 CPI 지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년 근래에 또 최고점을 찍으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100달러를 넘어설지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있겠고 적절한 수준에서 또 이제 증산을 하면서 유가를 떨어뜨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고요. 천연가스도 2.69달러, 2.7달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을 확실히 찍고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고요. 꾸준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천연가스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3% 정도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도.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는 크게 좋진 않은데요. 지금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치로 보아도 지금 전 고점을 확실히 뚫고 나가버렸고요. 5년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국채를 찍어내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 결국에는 지금 이 가격대가 이 국채 금리 수준이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중반 수준까지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던 시점에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국채 금리가 적절하게 상승을 멈추고 이제 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이 잘 버티는 듯 하면서도 조금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8% 상승했고요. 17,1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가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사실은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오르락내리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올랐어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17,000원대를 회복을 하고 꾸준히 지금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또 별로 없었습니다. 크게 의미 없었고 10원 정도 올라서 17,1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287만 주고요. 전날보다 30만 주 정도 증가를 했는데 크게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옵션 만기도 그렇고 옵션 만기 전날도 그렇고 옵션 만기 다음 날도 그렇고 지금 거래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평소에 이제 옵션 만기쯤 해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좀 이제 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이전에 MSCI 리밸런싱 때 거래가 한번 터지고는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까지는 큰 거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시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옵션 만기 다음 날 첫날은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또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 4% 정도 하락을 했던 그 구간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던 그런 차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을 점점 올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고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낮춰가는 진행이고 결국에는 크게 보았을 때는 쐐기형으로 지금 주가가 모이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선도 그렇고 121선도 그렇고 21선도 그렇고
5일선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이 구간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음운구름과도 만날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쯤 해가지고 이 61선을 강하게 뚫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이밍상으로는 이제 거래량을 피크 찍고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아주 적은 거래량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명분이 이제 나올 것인지 혹은 이제 그런 거래량이 나와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는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계속 같은 구간에 있는 듯 하면서도 서서히 주가를 평균적으로는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1선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위로 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위로 향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장기적인 이평선보다 계속 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은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9월달 월봉은 양운구름 하단 찍고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가는데요. 몇 달째 뭐 그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달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9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혹은 그 뒤가 될지는 일단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봉이 아니죠. 월봉 자체가 꼬리를 달면서도 추세상으로 계속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이런 큰 양봉을 뽑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큰 양봉을 뽑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봉으로만 보더라도 21선을 뚫고 지금 이제 주가가 나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120월봉, 60월봉선을 다 뚫고 지금 주가가 위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월봉 자체가 정배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17,000원을 뭐 1년 동안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한 달 내에 이 17,000원을 볼 수 없는 그 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는 4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33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투신이 6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지금 이제 코스피에도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좀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투신 6만 5천 주, 연기금 투자자 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가 옵션 만기까지도 지금 이제 매수를 조금 이어가다가 옵션 만기 다음에도 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모습이고요. 잠깐 이제 이렇게 수급이 이탈을 하는 모습도 나왔었지만 다시 그 물량을 그대로 채워주면서 연기금 투자자 꾸준히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5%를 넘어서 7%까지 지분을 이제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 매수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서 공매도가 이제 상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68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649만 주에서 한 30만 주 정도 또 늘었고요. 700만 주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또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서 계속해서 추세상으로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750만 주 정도 찍고 공매도 잔고를 쭉 이제 이 MSCI 리밸런싱까지 감소를 시켰다가 다시 그대로 지금 또 늘리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도 이 공매도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공매도를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해서는 다시 이제 공매도 1거래가 19만 주 정도로 조금 이제 줄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줄어드는지, 다음 주에도 공매도 잔고가 좀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87만 주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가 19만 주니까 한 그래도 3, 4%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전과는 확실히 3, 4%가 아니죠. 네, 한 5%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정도라도 이제 전날보다 확실히 이제 공매도 이 비중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매도 잔고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볼 건데요.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되었습니다. 31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24만 주 정도 되어서 한 7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잔고는 2100만 주 수준으로 전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 계속해서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00만 주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와 함께 같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주시를 해볼 거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추정 물량 28만 주 플러스에서 25만 주 플러스로 조금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전일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또 반짝 이렇게 하루 매수하고 또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은 13.27% 정도로 여전히 13.2 초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유량을 이제 다시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원을 또 보면 여전히 어제도 JP모간, 모간서울, 신한증권 위주로 매도가 나왔고요. 옵션 만기 마지막까지도 이 세 증권사가 결국에는 골고루 이렇게 매도를 때려주면서 주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이 수급이 확실히 이 세 증권사로부터 대부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세 증권사에서 그 공매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수급이 빨리 이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또 이렇게 본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 주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1만 주 정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뭐 만기 관련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바짝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다음 주에도 들어와 주는지, 혹은 뭐 반짝 들어오고 이제 끝난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신한증권이라든지 JP모간, 모건서울이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떨어뜨린 시기를 지나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시기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남은 하반기는 좀 반등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하기 위한 소식들을 오늘도 이제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고, 우라늄 가격이, 그죠? 우라늄이라는 것이 원자력의 연료가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이 12년 내에 최고를 찍은 만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수요에 대한 이 수요로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해서 좀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네,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들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더라.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네, 이 우라늄 가격이 올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또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가격이 급등할 만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에 대한 이 전체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 그게 10년, 20년 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 최근 5년 만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지금 열릴 것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들이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도 이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원자력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증권계 의견이 나왔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팀이 하나그룹-I 보고서에서 다음 주 국내에서 2023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열린다라고 했고요.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렇게 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마련한 거지만 결국에는 국내 원전 산업은 폴란드, 튀르키예, 이집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원전 수출 모멘텀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가 바로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 발표가 빠르면 이제 연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하반기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유가, 이 천연가스, 요런 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 치를 떨 정도로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원자재 가격 급등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또다시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생태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11월에 역대 최대 에너지 투자라든지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전 생태계 조기 복구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와 고급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박람회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관련 현황과 박람회 개최 계획 등을 공유를 하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에너지, SKENS 등 에너지 기업과 무역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 인력이 2만 1,000명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에너지 시장은 커지는데 사람은 많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에너지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조 역량도 전 세계적으로 딸리는 상황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현상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증설도 해야 되고,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이 가나 소형 원전에 이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를 하고, 이 아프리카 시장에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인력 개발을 이제 가나와 한다라고 하고요. 기술자, 운영자를 위한 지역 교육 허브로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탈석탄을 한다면 원자력 에너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가나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이 지원을 해주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간다 쪽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추가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프랑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그런 원자력 건설 관련해서 혹은 개발 관련해서 패권 다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갑자기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광물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 광물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직 개발도 안 됐고 인건비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이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개발을 하고 뭐 이 원전을 짓고 뭐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 광물이 있잖아요. 광물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그 광물을 받게 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원전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간다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체코와 폴란드에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가서 우리나라 기업 인사들과 또 협력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쪽에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약 1조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지원에 대한 포석이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시장, 재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설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재건설이 필요한 국가와 그 다음에 신도시를 크게 짓는 사우디와 같은 그런 중동 신도시 프로젝트들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같은 그런 수도천도 이 국가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아주 큰 건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데자뷰로 겹치는 것이 이 건설사들이 관심을 받고 에너지 인프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시기가 2006년, 2005년 이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한참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증시가 좋은 분위기, 금리 인하가 되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을 때가 이제 2007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분명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겹게 횡보를 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주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이 상승세를 예측을 하겠습니까? 3년 동안 횡보하고 떨어지던 그 주가가 특히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였는데요. 그때도 건설 잘 나갔었고요. 원자력 잘 나갔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주들의 힘을 빌리고 이것저것 잘라내고 그룹사들 잘라내고 해서 겨우 살려낸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지난 3년과는 얘기가 다르고요. 자구안 마련 다 끝났고, 현금도, 유동성 현금도 1조 이상 마련해 두었고, 네. 신사업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 기술력이 다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초반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초전도체를 한다라든지 뭐 2차 전지를 시작했다라든지 뭐 그런 찌라시 아닌 찌라시로 주가 올리는 그런 종목들과는 다릅니다. 천천히 준비된 기술력으로 준비된 매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2만 원 왔다고 본전이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네.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방향까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이제는 가는 길이 가는 길이죠. 나갈 사람들 나가고, 기다릴 사람들을 더 기다려보고, 네. 여기저기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먼저 보고요. 내년 상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이 저는 이 건설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랜트 업계에 빅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네,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는 뭐 적절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공매도가 상환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뭐 공매도가 상환되지 않아도 주가가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와야 하는, 네,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